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와 나의 5분 영화 관람해주시고 기자간담회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자간담회 장례 정리 대행들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잠깐 안내를 드리면 영화 속에 이제 나오신 심연서 배우님께서 오늘 입시가 오전에 급하게 조금 잡히는 바람에 지금 입시 시험 마치고 막 달려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마 조금 중간에 심연서 배우님은 참석 예정이신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시작은 엄하늘 감독님이랑 현석 배우님 먼저 두 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감독님 배우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또 첫 장편이셔서 많이 긴장하셨는데 저희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너와 나의 5분을 연출한 엄하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석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5분에서 재민 역할을 맡은 배우 현우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감독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이제 너와 나의 5분 각본까지 직접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와 나의 5분 작품의 첫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소년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쓰시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되게 과정이 복잡한데 최대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했던 아이나 아니면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을 이제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검색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영화 너와 나의 5분을 보시면 엔딩 장면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데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뜨는 그리고 계속 새로 고침을 해도 그거 만드는 아이템을 제 학교 동기가 얘기해 줬거든요. 결말만 저는 그 이제 시나리오 쓰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이야기에 이 결말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친구를 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시나리오를 쓰는데 이제 소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 당시에 2011년 좋아하는 영화들이 아시아권의 이제 10대 청춘물들이었습니다. 대만 영화도 있고 일본 영화도 있고 그리고 한국 영화도 있고 태국 영화도 있고 이제 그런 영화들에서 뭔가 그 되게 친한 친구 혹은 친구 이상 연인 미만 이런 느낌의 감정이라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2011년엔 단편을 썼었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묻어두려고 했었는데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2014년에 이제 장편 시나리오 수업 때 선생님께서 권유를 해주셔서 마라톤 각본을 쓰신 윤진호 작가님이신데 이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써보라고 하셔서 2014년 12월에 시나리오 완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 현석 배우님께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 시나리오 보셨을 때 감상이 어떠셨는지랑 그리고 재민 캐릭터의 어떤 부분이 끌려서 이렇게 출연을 또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빠르게 읽혔었던 것 같아요. 너무 탄탄한 기승전결을 가졌고 저는 특히 재민의 선택이나 그런 결말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었고 그러면서 재민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경환이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가 너무 궁금했었고
중간 후반부로 와서 경환이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줬을까, 또 재민이가 전학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등등의 되게 물음표를 많이 남기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보자, 이 친구를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처음부터 좋았던 시나리오고 캐릭터여서 함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제 아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민정 배우에게 굉장히 이입해서 봤는데요. 두 분 다 아마 이 작품의 완성본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이입하는 캐릭터가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결말에 대해서 딱 뭔가 정해진 결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연출할 때 사실 이 영화의 대부분 경환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환이란 캐릭터에 집중을 하면서 써나갔고요. 그리고 재민이라는 캐릭터도 제가 생각한 이제 뭐 성격이나 이제 성장 배경 혹은 뭐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걸 경환의 시점에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재민에게도 나름 저는 마음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예, 그런 부분을 좀 모호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질문 한 번만 다시. 결말에 대한 부분. 그 결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썼을 때는 이제 20대 중반이었거든요. 현재 배경의 경환이가.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뜨면 하염없이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서 끝나는 엔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를 2025년에 이제 공개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환의 나이도 40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썼던 거랑 다르게 40대에 이제 재민에 대한 묘한 혹시나 하는 감정을 알게 된 순간에 안타깝다거나 하염없이 이제 새로 고침을 누르기보다는 뭔가 힘들었던 과거였지만 그래도 좀 웃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때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영화 속 성인이 된 경환을 보여주고 싶었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온주환 선배님이 다행히 짧은 분량이지만 되게 큰 임팩트를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의도했던 결말처럼 이제 끝을 맺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민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인 분량에서 시작할 때 경환이도 남자 이제 애인이 있고 새로운, 그리고 어릴 때는 재민이한테 늘 쓰다듬는, 머리를 쓰다듬는 걸 받았는데 이제 오히려 성인이 된 순간부터는 본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든요.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환이. 그렇기 때문에 재민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는 재민도 나름대로 경환과 비슷한 새로운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런 의도도 좀 담겨 있었는데, 이 영화의 엔딩이 이제 나름의 해피엔딩인지 혹은
좀 아쉬운 배드 엔딩인지를 제가 확답하기보다는 보시고 이제 느끼신 그 결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보다는. 현우석 배우님도 어떤 캐릭터에 조금 이입되고 공감되셨는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제 경환이도 너무 좋은 캐릭터지만 제 캐릭터 제니라는 친구한테 되게 애정이 많이 강해서 결말에서의 재민과 경환이 다시 만나지 않은 그런 선택이랄까요? 재민의 선택은 너무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았어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과거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때 당시 재미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과거에 어떠한 상처나 그런 추억들을 그 상태로 냅두고 이제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생긴 것 같아서 마지막에 만나지 않는 것은 그런 추억을 재미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간직하면서 다른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다른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지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독님에게는 그 심연서 배우랑 현우석 배우 캐스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우석 배우는 심연서 배우와 호흡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재민 역할의 현우석 배우님을 먼저 만나고 캐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우석 배우님을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시나리오를 전달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3년에 빅슬립이라는 독립영화 시사회를 갔다가 우연히 실제로 이제 현우석 배우님을 뵀는데 사실 빅슬립이라는 영화에서의 캐릭터도 그렇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약간 반항적인 느낌이 강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니까 멍뭉이라고 해야 되나? 예, 되게 뭔가 밝고 의외로 그 약간 순진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니까 어쨌든 제니라는 캐릭터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우석 배우라면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그렸고 같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환 역할에 이제 심연서 배우는 사실 이 시나리오로 이제 제작 지원을 선정이 되고 제작에 착수하기 전부터 아예 이 시나리오를 제작 지원을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접속을 하니까 키가 거의 180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경환이라는 캐릭터가 유약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키가 작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경환 역할들을 찾으려고 해도 뭔가 확신이 제가 안 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2달 반을 앞두고 경환 역할만 빼고 다 캐스팅이 되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는 심정으로 연락을 했고 시나리오를 건네줬는데 일단 현석이가 시나리오를 읽고 아무런 편견이 전혀 없고 시나리오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경환이랑 비슷한 면이 많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잠깐 이제 사투리 연습은 못했지만 리딩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석이가 자기를 뜨고 우리는 찾았다라고 이제 스태프들끼리 얘기하고 지금 바로 연락하는 거니까 이틀 뒤에 연락하자 이렇게 말고 이틀 뒤에 연락을 주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정작 이제 심연섭은 이틀 동안 연락이 안 와서 떨어진 줄 알았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잠깐 이 와중에 저희 심현서 배우님이 입시를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네. 네,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네, 저희 현서 배우님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네, 우석 배우님 답변하실게요. 처음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와 나의 5분에서 경환 역할 맡은 배우 심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때마침 서로 캐스팅, 그러니까 두 분 캐스팅 되시고 연기 호흡이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석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심현서 배우님도 현석 배우님과 연기 호흡 맞추실 소감 어떠셨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금 현서가 들어오면서 되게 엄청난 긴장이 풀렸는데 현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배우이자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만났을 때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는데 이 친구는 정말 가면이 없는 친구구나. 너무 순수한 정말 그런 깨끗한 친구구나 라고 많이 느끼면서 현서와는 대화를 정말 뭐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아니면 형 이런 거 어때 아니면 현서 이런 거 어때 라고 너무 솔직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료였고 그리고 또 현서가 너무나도 생각도 깊고 에너지도 너무 충만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제가 조금은 지칠 때 뭐 현서한테 현서야 에너지 좀 줘 이러면 현서가 되게 밝은 에너지로 저를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하면서 동생이지만 저는 친구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고 너무 좋은 동료를 만나서 다행이다. 그래서 더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현서 배우님. 일단 저 너무 좋았고요. 제가 사실 처음 장편 영화 찍었던 거여서 좀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형한테 많이 배우기도 했었고 형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사실 형이 되게 어려워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형한테 앵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촬영 들어가다 보니까 촬영 전에 저희가 사투리 연습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촬영 전에 이미 친해진 상태로 촬영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촬영 때 정말 재밌게 형한테 많이 이제 배우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우님께 사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마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을 때 200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계시지 않았었잖아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셨는지랑 사투리 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과정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2007년에 태어나서요. 2001년에는 없었던 사람이었어서 또 서울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배경과 좀 그런 것들이 저랑 되게 많이 다른 상태였는데 일단 저희 제작부와 미술팀 스태프분들께서 너무나 2001년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주셔서 몰입하기 굉장히 쉬웠었고 사투리는 또 감독님께서 또 대구 분이셔가지고 감독님이랑 정말 많은 사투리 수업을 통해서 사투리를 조금 더 잘 익히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뭐 현서랑 항상 같이 다니면서 사투리 연습을 감독님이랑 같이 했었었고 뭐 거의 주에 2번은 만나서 5시간, 6시간씩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었고 현장에서도 학생으로 나오는 그 친구들이 거의 대구 현지인 친구들도 많았었던 것 같고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왔었던 친구도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거의 뭐 현장에서 티칭 받으면서 계속 했었던 기억도 나고 또 2001년 저는 2001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물건들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자료들이나 찾아보면서 다큐멘터리나 네, 좀 그런 것들을 찾아봐갖고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미술적인 디테일이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뭐 소품이나 미술, 로케이션에서 특히 조금 집중해서 하셨던 점과 또 2001년 대구여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4년에 시나리오를 쓰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아, 나는 서울말로 10대 애들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를 못 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난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를 배경으로 써야겠다 라고 시작했고, 대구가 배경이 된 이유는, 그리고 2001년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제가 2001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세계를 접해서 실제로 오타쿠로 꽤 오래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별 뜻 없이 대구 2001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2001년에 있었던 이제 하리세 씨가 공중파에 출연을 했던 일이나, 혹은 일본 교과서 문제로 이제 한일 문화 개방이 잠깐 멈추고 날선 갑이 생겨서 일본 음악을 학교에서 듣는 애들도 또 은근히 무시를 당하고 배척받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시 떠오르고 분위기가 떠올랐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해가는 시기이기도 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대구 내 상황만을 따지면 지하상가 재개발 문제로 새로 짓는 지하상가랑 옛날 지하상가가 공존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001년 대구 이 두 가지를 선택할 때 단순한 이유였지만,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제가 다루는 이야기에 폭이 약간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시간과 배경이었는데, 그런 선택 덕분에 좀 더 다양한 이야기, 혹은 좀 더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점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뭐 간단히 또 얘기하면 대구는 워낙 보수적인 도시였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 영화랑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네, 또 심현서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장편 영화라고 하셨는데 첫 영화 촬영 경험이 어떠셨는지,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처음 장편 영화를 찍었어서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 우석이 형이나 또 이온이 형, 선홍이 형, 또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나 재밌게 촬영을 임했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고등학생 역할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생활하는 거랑 비슷한 좀 씬들도 많았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그래서 되게 정말 체험학습 하듯이 재밌게 좀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너무 겁을 많이 먹었어서 장편 영화 처음 찍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촬영을 임하니까 너무 재밌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현석 배우님도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여기에 거의 사계절이 담겼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막 옥상에서 대화하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입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CG로 안 되겠는데 싶어서 얼음을 물고 있다가 촬영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거의 현서랑 너무 추워서 같이 막 담요를 덮고 있었던 기억, 또 반 학생들끼리 같이 촬영 끝나면 항상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정말 그 학생들처럼 너무 무해하고 순수하게 잘 어울리면서 같이 몰려다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하시고 저희 마무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개봉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저희 영화가 정식으로 11월 5일에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화 일단은 오늘 보러 일찍 이른 시간인데 보러 와주시고, 또 이제 사진도 찍어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 찍은 장편 영화였는데 이렇게 개봉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말 재밌고 열심히 찍은 영화여서 꼭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영화를 개봉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동희 배우님은 우측으로 이동 잠깐 해주시고요. 저희 자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한번 해주실게요. 네. 저희 그러면 엄하늘 감독님 먼저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하늘 감독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앞에 저희 정면 카메라 있는 쪽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첫 장편 영화고 또 로비라는 영화에 출연하시는 배우이시기도 합니다. 배우 겸 감독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인사 한번 해볼까요? 손인사 보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심연서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실물 훨씬 훤칠하시고 멋있지 않나요? 네, 저희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손인사 부탁드리고, 네, 하트도 혹시,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현석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석 배우님도 가운데 시선 처리해주시고, 청춘 스타로 다양한 드라마, 영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영화에 비해서 또 많이 살이 빠지셨다고 해요, 영화와. 그래서 훨씬 더, 멋있는 왕자님 같으십니다. 네. 네, 소사트도 한번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현석 배우님 자리 계시고, 심연서 배우님 오셔서 같이 두 분이서, 두 분의 케미가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정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손인사. 네. 화이팅 포즈도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케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엄하늘 감독님 같이 모시고 세 분이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가운데로 한번, 보시고, 가운데 보시고, 일단 멋있는, 포즈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고마트 이렇게 머리 위로 귀엽게 저희 귀여운 청춘 배우들의 영화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같이 세 분 다 보라트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보라트도 한번 부탁드리고, 아래쪽에 시선 한번 봐주시면 사진 기자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카메라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나 여러분 화이팅! 아래쪽 시선 처리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니는 안 궁금하나? 내가 와 뒷받쳐서 좋아하는지.